안녕하세요. 세림건설과 페이지 종합건설입니다.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상가 건축, 주택 건축, 건축공사 시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공사와 토공사를 시작으로 기초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조적 공사, 판넬 공사, 금속 공사, 수장 공사, 유리 공사, 창호 공사, 마감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였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그 첫 번째 순서로 가설공사와 토공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시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 시공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에서 시공이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와 장비, 그리고 인력을 사용하여 건축시설물을 현실에 구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 시공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가설공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공사란 건축공사 과정에서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설비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가설공사로 분류된 시설은 해당 본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면 해체하게 됩니다. 가설공사는 공통가설공사, 직접가설공사, 가설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가설공사는 특정 공종의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모든 공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설물 공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가설건물, 공사용 전력설비, 용수설비 등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직접 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가설공사는 특정 공종의 공사를 위한 가설공사로서 가설 비계, 토공사용 흙막이, 콘크리트 타설용 설비 등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가설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장비는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굴착기계,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배처 설비, 호이스트 등 설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젠 오늘 말씀드릴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사항으로 토공사에 대해 핵심 포인트만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토공사는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 및 기타 구조물 공사를 위한 턱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비롯하여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표토의 제거, 절토, 성토 등 집안의 정지공사와 턱파기, 잔토 처리와 대메우기, 그리고 흙막 이벽체, 차수벽, 지지체 등이 모두 토공사에 해당합니다. 지하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의 공사에서 토공사는 공사기간을 좌우하는 공종으로서 지하공사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공종에 해당됩니다. 지하 구조물이 없는 건축물의 공사는 토공사의 공사비 비중과 공사기간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도심지 현장에서는 인접 주변과 현장의 안전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7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는 건축물의 기둥과 벽 등의 상부 구조물로부터 받는 하중을 지정 또는 집안에 전달하기 위한 건축물의 최하단 부의 구조부를 말하고, 기초판과 지정이 기초에 속합니다. 그런 기초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판은 상부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아 지정에 연결하는 건축물의 하단 부분을 말하고, 기초판의 종류로는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줄기초, 매트기초,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기초판 종류로 말씀드린 5가지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독립기초는 하나의 기초판이 하나의 기둥을 지탱하는 공법을 말하며, 독립기초는 시공이 용이하지만 기초에 부동치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소규모의 건축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복합기초는 하나의 기초판이 2개 이상의 기둥을 지지하는 공법으로 독립기초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복합기초는 대형 건축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속기초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연속된 기초로 지지하는 형태이며 줄기초라고도 합니다. 주로 조적조 건물에 많이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온통기초는 상부 구조물의 전체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매트기초라고도 합니다. 대형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 작을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줄기초와 매트기초 혼합 방식은 연속기초와 운통기초의 장점을 채용한 변형된 기초 방식입니다. 또한 개량된 기초 방식으로서 요즘 공장과 창고를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 공법입니다. 이젠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은 기초를 튼튼하게 지지하기 위해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로서 잡석 다짐, 집안 다짐 및 말뚝 받기 등이 있는데요. 말뚝은 기초판으로부터 받는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초판 아래에 집안에 설치하는 기둥 형태의 지정을 말합니다. 지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단단한 지정과 말뚝 지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지정은 집안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 말뚝이나 피어를 시공하지 않고 모래, 자갈, 잡석, 밑창 콘크리트 등 지정으로 공사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지정 또는 직접 기초라고도 합니다. 말뚝 지정은 집안 조사를 통해 집안이 양호하지 않을 때 채택하는 방식으로 기초판 아래 설치하는 기둥 형태의 지정을 말합니다. 말뚝의 종류로는 나무 말뚝, 강제 말뚝, 기성 철근 콘크리트 말뚝,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이 있습니다. 나무 말뚝은 목재 말뚝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보급된 이후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제 말뚝은 강건 말뚝과 H형광 말뚝이 있으며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높은 지지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기성 철근 콘크리트 말뚝은 비교적 큰 내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5m 이하이며 그 이상의 길이가 필요한 때에는 이음 말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뚝의 종류입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지중해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형성하는 기둥 형태의 말뚝으로서 시공 시에 무소음, 무진동이라 도심지에서 민원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두 번째로 지정과 기초공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7단계 과정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거푸집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은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형틀 역할을 하는 가설 구조물로서 거푸집의 구성은 콘크리트를 직접 접촉하는 면인 거푸집 널과 부속 자재로 구성됩니다. 거푸집의 역할은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 시에 충격과 압력에 견뎌야 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동안 일정한 형상과 치수로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경화에 필요한 수분 누출을 방지하고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거푸집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의 구성은 거푸집 널과 부속 자재로 구성됩니다. 거푸집 널과 부속 자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 널의 재질은 콘크리트 표면의 품질과 전용 회수 그리고 경제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목재, 합판, 합성수지판, 금속판, 유로폼 등이 사용됩니다. 거푸집 널의 요구 조건은 강도 및 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저장 중에 변형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 작업 중 진동이나 충격에 파손 및 분해되지 않아야 하며 절단과 가공이 쉬워야 하고 콘크리트가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 가격면에서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거푸집 부속 자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결재는 폼타이, 격리재, 기둥밴드 등이 있습니다. 결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을 때 거푸집을 정확한 위치와 치수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부속품으로서 폼타이, 격리재, 기둥밴드, 모철선 등을 사용합니다. 동바리는 슬래브 거푸집과 모 및 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해 주기 위한 가설 시설물로서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처짐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세워둡니다. 이젠 오늘 두 번째 순서인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철근은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 E형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E형 철근의 치수별 종류는 6mm,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29mm, 32mm, 35mm, 38mm, 41mm, 51mm 등 치수의 철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철근의 장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의 장착은 그 부재를 지지하는 부재 내에 연장하여 내입 부분에 부착력으로 철근 능력을 지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설계도에서 철근의 장착과 이음에 대한 사항은 구조도면의 앞부분에 일반 주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근의 장착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장착하고,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장착하고,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장착하며, 격철근은 기둥과 보 또는 바닥판에 장착하며, 바닥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장착합니다. 철근의 백은 시공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도면을 토대로 작성한 백은 시공도는 철근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면으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배치를 위한 백은의 형태, 수량, 크기, 길이와 위치 등을 표기합니다. 철근의 조립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립하는 부위는 기초철근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둥철근, 벽철근, 보철근, 바닥철근, 계단철근 순서로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철근의 가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의 가공 장소에 따라 현장 가공과 공장 가공으로 나누고, 철근의 표준 길이는 주로 8m이며 철근 가공의 방식은 주로 절단과 절곡 과정을 거쳐 가공되는데요. 철근의 굵기와 관계없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근의 절단은 상온에서 고속 절단기를 사용해 가공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에 구부림이 필요할 때에는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절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공사 시공 알아보기 7단계 과정 중에서 네 번째로 건축물의 골격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공사와 철골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건축 공사에서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 중의 하나입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로서 가장 핵심 재료인 콘크리트를 생산 및 시공과 양생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품질이 균일해야 하므로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의 과정은 레미콘의 생산과 운반, 타설, 다짐, 마무리, 이음, 양생 등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재료로서 갖춰야 할 성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강도를 갖출 것. 둘째, 시공이 용이할 것. 셋째, 경제적 배합 비율을 형성할 것. 넷째, 충분한 내구성을 갖출 것. 다섯째, 밀실성을 유지할 것. 여섯째,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기둥, 벽, 계단, 보, 바닥판, 파라펫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콘크리트의 양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다음에 온도, 하중, 건조, 충격 등을 관리하고 오손과 파손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게 현장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태양광의 직사를 피하고 비바람과 눈으로부터 노출면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외부로부터 충격과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양생에 필요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급격하게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타설 후 3일간 그 위를 보행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며 타설 후 7일 이상 수분 양생 시켜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철골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골 구조는 아변으로 생산한 현강과 강판을 절단과 용접을 통해서
가공 및 제작한 다음에 고력 볼트, 리벳, 용접, 볼트 등을 활용한 접합 방법을 이용해 조립하여 건축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서 강구조라고도 합니다. 철골 공사에 쓰이는 강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철골 구조물의 재료로 쓰이는 강재는 절단면의 모양으로 구분해서 H형강, I형강, L형강, C형강, 디귿형강, T형강, Z형강, 봉강, 강판, 경량형강 등이 있으며 강재는 흠집과 힘, 뒤틀림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합니다. 철골 구조물의 주요 부분인 기둥과 보는 형광을 이용해 만들고 바닥은 주로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들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은 철골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합니다. 철골 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을 보면 철골 기둥을 기초 또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연결하는 데 쓰이는 주각이 있고 큰 보와 작은 보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가 있으며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작은 보가 있으며 보 위에 놓이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활동하는 바닥면에 구조물 또는 지붕을 형성하는 슬랩으로 구성됩니다. 철골 조립 과정에서 철골 세우기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부가 있는 경우에는 1. 기둥선 멍매김 2. 기초 볼트 위치 점검 3.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 조정용 라인업 플레이트 고정 4. 기둥 세우기 5. 기초 상부 고름질 순서로 철골 세우기를 진행하고 지상부의 철골 세우기 공사 순서는 1. 철골 세우기 2. 가 조립 3. 변형 바로잡기 4. 본 조립 5. 리벳 접합 6. 접합부 검사 7. 현장 도장 순서로 지상부 철골 조립 공사를 진행합니다. 콘크리트 공사 또는 철골 공사가 완료되면 조적 공사 또는 판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7과정 중에서 5번째 조적공사와 판넬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적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적공사는 벽돌, 블록, 석재 등의 재료를 접착재료나 연결재료 등을 사용해 소규모 건축물의 칸막이 또는 벽체의 마감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요즘은 ALC 블록과 판넬 등 다양한 자재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벽돌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벽돌은 원료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점토 벽돌, 콘크리트 벽돌, 내화 벽돌, 경량 벽돌, 오주 벽돌, 이형 벽돌 등이 있습니다. 조적 벽체의 종류는 1. 내력벽은 주택 등 하중을 받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 벽체에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장막벽은 비내력벽이라고도 하며 라멘조를 하중을 받지 않는 내부와 외부 벽체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3. 이중벽은 주로 외벽에 사용되고 단열, 방습, 차음을 목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블록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공사는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 벽체를 쌓는 단순 조적 블록 구조 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블록 구조와 거푸집 블록 구조 등 3가지 종류가 있지만 요즘에는 ALC 블록 등 다른 재질의 다양한 블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판넬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넬 공사는 칸막이, 내부 벽체, 외부 벽체, 지붕 판넬 등 구조를 형성하는 공사로서 요즘은 공장과 창고, 그리고 주택과 상가 건물을 건축할 때 철골 구조 건물에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판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넬은 강판과 강판 사이에 내부 심재로 단열재를 넣고 접착하여 생산하는 건축 자재로서 건물의 벽체와 지붕에 사용하는 건축 자재입니다. 단열재와 강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판넬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특성에 따라 판넬의 종류를 분류하지만 흔히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판넬 단열재의 종류는 많은 종류의 단열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판넬은 EPS 패널, 우레탄 패널, 그라스 울 패널 등 3가지 종류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넬, 벽체와 지붕을 선택하는 이유와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건축 비용이 저렴합니다. 둘째로 다른 방식과 비교할 때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셋째로 비교적 단열성이 좋습니다.
넷째로 가볍고 튼튼하여 내진성이 우수합니다. 다섯째로 구조 변경, 증축, 리모델링이 용이합니다. 판넬 건축물의 단점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화재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 때문에 공장, 창고, 주택, 상가 빌딩 등을 건축할 때 벽체와 지붕 자재로 판넬을 채택하는 케이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상가 빌딩 건축, 주택 건축 공사 중에 창호 공사와 금속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호 공사와 유리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호 공사는 건축물의 계고부에 창과 문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창은 채광과 통풍 및 환기 등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은 출입이 주 용도지만 환기와 채광, 통풍 등의 기능을 전제로 합니다. 창과 문의 기본 기능으로는 단열성, 내구성, 차음성, 수밀성, 기밀성, 내풍합성 등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방화문의 경우에는 내화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창호의 주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합성수지, 목재 등이 있습니다. 각 재질별 창호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 녹슬지 않으며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비교적 수명이 길며 제작이 자유롭고 기밀성이 우수하지만, 다른 재질의 금속 자재와 반응하여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콘크리트 성분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합성수지 창호는 염분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성이 좋으며 방수와 방음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색상 표현으로 인기가 높은 창호 재질입니다. 목재 창호는 전통적인 창호의 재료로서 문틀과 문의 재료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 창호는 조립 및 설치가 복잡하여 정확한 맞춤에 신경 써야 하고, 목재 창호의 종류는 종이 창문, 유리 창문, 양판문, 플러시문, 벌집형 플러시문 등이 있습니다. 이젠 유리공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유리는 채광과 환기, 전망, 외관 디자인 측면에서 활용성이 뛰어난 자재이며, 건축물의 외부면을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단열과 누수, 결로, 차음성 저하와 태양 광선의 실내 침투에 대한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유리의 종류에는 한유리, 강화유리, 망입유리, 복층유리, 열선 반사유리, 열선 흡수유리, 로익유리, 연막판 유리, 운해유리, 유리 블록 등이 있으며,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판유리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커서 채광 투시형 창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열처리로 강화한 유리로서 압축 강도가 높고 깨졌을 때 파편이 날카롭지 않아 고층 건물의 창, 테두리 없는 유리문, 계단의 난간 등으로 사용합니다. 망임유리는 유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 후 압착 성형한 유리입니다. 복층 유리는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띄운 다음에 그 사이에 건조 공기를 채워 만든 유리로서 판유리의 단점인 단열, 방음, 보온성 등을 보완한 유리의 종류입니다. 열선 반사 유리는 판유리의 얇은 금속 산화막을 코팅하여 만든 유리로서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열선 흡수 유리는 판유리 제작 시에 금속 산화물을 첨가하여 착색 효과와 적외선을 흡수하여 특화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로인 유리는 건물 내의 에너지가 외벽을 통해 손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유리로서 공장 등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마판 유리는 두꺼운 판유리의 한면 또는 양면을 연마 가공한 유리로서 표면에 광택을 낸 유리입니다. 무늬 유리는 판유리의 다양한 무늬를 표현하여 장식적인 효과와 불투명 기능을 가지는 유리입니다. 유리블록은 사각상자 모양의 유리 2개를 가열 용융한 후에 건조 공기를 채운 다음에 접합한 중공 유리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금속 공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공사는 금속 소재로 한 기성 제품 또는 제작 철물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물 손상 방지 또는 장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금속 공사로는 금속 계단, 난간, 금속 사다리, 금속 마감재 등이 있습니다. 금속 공사의 설치 방법은 선 설치와 후 설치가 있는데요.
선설치 방법은 골조공사의 시공 과정에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후 설치 방법은 골조공사 또는 마감공사 후에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후속 금속공사에 필요한 연결부에 구멍이 막히거나 훼손되지 않게 보호용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금속공사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마지막 시간으로 각종 내부 마감 공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상가 빌딩 주택 건축, 전문 종합 건설사 세림 건설과 페이지 종합 건설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와 건축 공사에 대한 모든 상담을 진행하세요. 건축 마감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 및 돌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단열공사, 커튼월공사 등을 뽑을 수 있답니다. 마감공사 공정에서 중요한 공정을 골라 공사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미장공사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몰타르, 서포 플라스터 등의 다른 재료를 사용해 미장공이 흑손기계 미장도구, 꼼칠기 등을 이용해 벽, 천정, 바닥 등 부위에 일정 두께로 바름 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일공사는 도자기 재질의 타일을 콘크리트 등의 벽체와 바닥면의 마감 공사로서 접착제를 이용해 접착시켜 마감면을 구성하는 공사입니다. 타일 공사는 시공 전 과정에서 접착 강도를 충분히 만족해야 하고 박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시 폼질에 주의를 기해야 하는 마감 공사의 종류입니다. 돌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는 대체로 강도가 높으며 색채와 무늬 등이 아름다워 고품격의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감 재료와 비교할 때 천연 재료로서 우수하고 독특한 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공사는 돌붙임, 돌깔기 등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돌공사의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도를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현장을 실측하여 상세도와 돌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정밀하게 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도장할 부분의 부식이나 노화,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색채 도색과 장식 등을 구현하여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과정으로서 건축물의 시공에서 최종 마무리 단계의 공사입니다. 수장공사는 건축공사의 최종 마무리 단계 중의 하나로서 건축 공정 중에서 구조물을 제외한 벽, 바닥, 천정 등을 완성하여 건물의 외부와 내부 공간을 마무리하는 공정입니다. 건축공사의 최종 공정이므로 자재 선정과 시공 공법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수장공사는 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밀한 시공이 꼭 필요합니다. 단열공사는 열의 전도, 대류, 복사 등을 차단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냉난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건물의 외부와 주위 환경 사이의 열 이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외벽, 지붕, 바닥 등 건물의 외피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결로가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단열의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열 공사는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 시공 알아보기 마지막 7번째 과정인 마감공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세림 건설과 페이지 종합 건설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